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 청와대, 법무부, 민주당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좀 몰리는 것 같으니까 입장문을 통해서 징계위원회의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안 좋겠다는 그런 컨설팅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를 정지당하고 이 징계위원회가 2일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운명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 직무정지를 정지해달라는 이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 전에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의뢰, 징계 요청, 직무정지를 한 것은 모두가 다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총장에게 희망을 준 것은 바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였습니다. 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이런 지시가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함에 따라서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이 윤 총장 직무 복귀 판단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세력이 이 감찰위원회의 개최를 사실은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27일날, 지난달 27일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이 감찰위원회가 코로나를 핑계로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2일날 감찰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서 기습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감찰위원들, 민간위원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감찰위원회는 열려야 한다.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법무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 책임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패싱하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통해서 별동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의 사무실은 법무부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 별동대로 불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쳐내는데 가장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수 대검감찰부장과 박은정 담당관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장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는 그런 박은정 담당관. 자, 이것을 저지시킨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관 류혁 그리고 검사들이었습니다. 자, 류혁 감찰관 원래 검사를 지내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추미애 장관의 취임과 함께 검사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당시 검사장으로 류혁 변호사를 영입하려고 할 때 이게 추미애 장관의 1차 인사입니다. 검사인사위원회가 반기를 들어서 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저쪽 진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류혁 감찰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류혁 감찰관이 아니었다면 감찰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찰위원회가 가장 먼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이용구 차관이 새로 왔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원회는 2일에서 4일로, 4일에서 10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용구 차관이 몇 가지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10일 날 추미애 장관 측은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몰아내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찰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 측에서 추천하고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추미애가 벌이고 있는 윤석열 찍어내기는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만장일치로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요청,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감찰위원회의 판단이 그 뒤 윤석열에게는 정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천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 사람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있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둘씩 숨겨졌던 일화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소집을 막기 위해 감찰위원들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자, 감찰위원회의 소집은 대신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관실의 장형수, 박진성 검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숨은 공신, 1등 공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법무부 윤석열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지난달 27일 원래 열기로 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핑계로 10일로 연기합니다. 자, 그리고 감찰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할 모양이었습니다. 과거에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음흠하게도 이 감찰위원회의 규정까지도 감찰위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감찰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윤석열을 찍어낼 그런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무부의 이 감찰위원회 개최 방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류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저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찰위원회가 긴급히 징계위원회 전에 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동 건 사람이 바로 류혁 감찰관입니다. 자, 한 감찰위원은 소집 요청서를 내고 반발했지만 답이 없길래 이러다가 징계위원회가 바로 열리겠다. 감찰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겠다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규정은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감찰위를 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의무 규정을 그러나 추미애의 법무부는 임의 규정으로 몰래 바꿨습니다. 감찰위원들한테는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찰위원회가 무산되려는 찰나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류혁 감찰관입니다. 자, 추미애의 신복으로 알려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상사입니다. 상관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의 책임자는 감찰관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혁 감찰관. 그러나 류혁 감찰관은 감찰관실 장검사와 박검사를 통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왜? 이 감찰관실을 패싱하고 박은정 담당관과 추미애 장관이 직거래한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류혁 이 담당관 감찰관은 원칙을 지키려 했지만 박은정 담당관은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 류 감찰관은 감찰관실 장검사 박검사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감찰위와 연락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고 윤 총장 징계 결정도 발표하는 당일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패싱 당한 겁니다. 자, 반발 기류가 강했던 감찰관실에서는
감찰위까지 막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검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류감찰관은 감찰위 측에 감찰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을 통보하면 된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가 법무부 청사안에서 꼭 회의를 열 필요도 없다, 외부에서 열어도 된다. 그러니까 감찰위가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면 업무 협조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찰위원회는 감찰위원회가 원하면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만 법무부는 이 감찰위를 무산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가 감찰위 소집을 막으면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법률 해석을 감찰위원회에 전달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감찰위 측은 3분의 1 동의를 모았고 소집 요청이 아닌 통보 형식으로 법무부에 감찰위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허락을 받아서 감찰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닙니다. 통보만 한 겁니다. 규정상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찰위원회 위원장 역시 박원정 담당관이 추천한 이화여대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위원단은 불의를 참지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는 통보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지금 법무부는 앞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징계나 감찰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자,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 원래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지만 그 결정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 시도는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위법성 사례로 검토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낸 이 가처분 소송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 하나는 이날 오전 있었던 감찰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 이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감찰위 소집을 막으려 한 것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 적어도 감찰 대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추미애 법무부는 정말 말이 아닙니다. 자, 감찰위원들도 잘했고 특히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 류혁 감찰관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정의에 불타는 이 류혁 감찰관과 검사 두 사람이 해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은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감찰위원회의 이 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국면을 가장 먼저 이끌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류혁 감찰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